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코 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정이 식고 겨울의 고요함이 찾아오기 전에 가을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절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고 현재의 의미를 찾고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사색의 시간들이 시적인 영감을 주기 마련이죠. 바삭거리는 낙엽 소리, 서늘해진 바람 소리, 가수확한 곡식의 향기 등 가을은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자극들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감수성을 깨우고 언어로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시집을 펼치거나 스스로 시를 써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은 우리 안의 시적인 감성을 가장 아름답게 일깨워주는 마법 같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를 품은 가을이라는 주제로 그대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가을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적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유리 그림 작가님이 그리신 대추 하나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책을 보면 전체를 펼치면 이렇게 논에 곡식이 익어 있고 대추가 점점 익어가는 모습을 표지로 사용을 했고요. 앞면지를 보시면 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뒷면지를 보면 겨울로 끝나죠. 대추 하나 그리고 대추나무를 통해서 사계절을 표현한 시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그림책이 좋은 게 물론 시도 좋지만 이 대추 하나하나에 익어가는 모습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색감도 예쁘게 이렇게 그린 그림책이라서 너무 좋고요. 가장 좋은 장면은 저는 이렇게 대추 하나를 너무 정밀하게 가까이에서 대추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 모습을 그린 그림이 너무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오늘 갖고 오면서 오늘 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봄, 여름을 잘 지내오셨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대추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간점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추 하나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책 시를 올디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실 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이 대추 하나를 상상하시면서 조용히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이 그림책은 작은 대추 하나를 붉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대추 하나를 그저 붉어진 것이 아니라 저것이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는 시인의 말처럼 수많은 과정을 거쳐 비로소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태풍 몇 개, 천둥 번개 몇 개, 벼락 몇 개,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 설렘이 있어야 비로소 붉어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으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간 풍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추 하나 같은 순간이 있으셨는지, 어쩌면 붉게 물든 나뭇잎 하나에서 혹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에서 또는 오늘 아침 문득 떠오른 생각 한 조각에서 자신만의 작은 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 스쳐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이게 바로 시네 하고 느끼셨던 순간이나 평범한 속에서 발견한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일 수도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세이 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 순간의 어떤 부분이 시 같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저희 올드님부터. 이게 바로 시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슈디님 이야기를 쭉 듣고 대추 하나리라는 그 시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애기들 커가는 키. 그 어릴 때 저도 그랬고 제 동생도 그랬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벽에다가 그 냉장고 옆에 문틀이라고 할까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선 그어 놓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선 또 올라가서 몇 월 며칠.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크고 있네. 맨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너무 아파서 살이 안 쪄서 어떻게 키가 크나. 또 너무 늦게 자서 너 이렇게 늦게 자서 키 크려나. 근데 또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커져 있는 그 키재기 판처럼 되어 있는 그 선들. 그게 이게 시네 이렇게 조금 떠오릅니다. 진짜 시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당장은 느끼지 못하는데 잠깐 어느 순간 딱 보면 언제 이렇게 컸지? 맞아요. 그거 같아요. 근데 대추도 저렇게 푸르렀던 게 언제 붉어졌지? 라고 하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이 한편의 시 같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를 너무 정말 시처럼 잘해주셨어요. 저희 그러면 앙디님. 네, 저는 이 슈드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도영 작가님이라는 분의 글쓰기 특강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해줬었어요. 매일 보던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어떤 순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문학적인 순간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버스를 이제 자주 이용을 하고 다니는데 버스의 창문을 봤는데 매일 가던 길인데 그날따라 버스의 창문의 지저분한 그 부분과 밖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관련된 막 시적인 막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시적인 막 그런 게 막 떠오르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딱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시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맞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두 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내 삶의 순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그거를 시로 느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났던 게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서 이제 백일장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시를 써서 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시적 감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그날 그 소풍 갔던 그 환경이 너무 저한테 시적 영감을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주위의 모든 요소들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가 되고 에세이가 되고 소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예전 저희가 녹화 날 기준으로 오늘 업로드됐던 빵을 굽듯 삶을 굽다. 네. 그것도 굉장히 시적인 네,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시를 좋아합니다. 약간 라임이 있었어요. 맞아요. 시를 좋아해서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라임이 살았나 보네요. 저희 그러면 올드님은? 아니 저요? 푸디님. 푸디님 죄송해요. 네, 푸디는 저는
그 하늘을 볼 때 어. 시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을 딱 봤는데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 첫 번째로 나 오늘 일찍 일어났다. 해 뜰 정도로 일찍 일어났다. 이런 자부심도 생기지만 그 해가 뜰 때 하늘이 변하는 모습이 그쵸. 그냥 그 순간 굉장히 행복해지면서 뭔가 오늘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붉게 주황색으로 서서히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 하늘도 굉장히 저를 시에 빠지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끔 사진을 되게 많이 찍기도 하는데 그 장면을 그리고 또 한낮에 굉장히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날도 그 구름의 모습이 다 달라요. 보면 어떤 날은 굉장히 뭉게구름처럼 막 서로 이렇게 붙어서 뭉게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살짝 그 사이로 드러나는 아주 작은 하늘, 파란 하늘이 보일 때 그때도 그 조금만 사소한 그 작은 공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시적 감각이 저기 하늘 저게 무슨 모양일까 막 상상도 하게 되고 저기 스토리들이 막 이야기들이 막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래서 저는 하늘 보는 게 가장 그 시적인 감각이 그 사계절의 하늘이 다 다르고 또 매일매일 하늘이 또 다르고 이런 장면들이 저를 시인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이제 숲놀이 수업을 하면서 네. 그 구름 모양을 프린팅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색연필을 주고 아이들한테 그냥 보는 대로 이 구름의 모양을 그려봐. 너희는 어떤 모양 같니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구름 모양을 이제 거기에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떤 애는 괴물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뭐 고래, 상어 그리고 뭐 토끼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 그리고 구름의 모양은 어른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구나.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시가 아닐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의 어떤 수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하늘을 볼 때마다 뭔가 뻥 뚫린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맞아요. 나중에 시 한 편을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좋겠다. 네, 사진으로는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한데 글로 한번 그러면 네. 사진과 글로 한번 만들어 기대해 보는 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한번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을은 바로 이 대추 한 알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인고의 시간들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쓰고 그림책을 읽고 또 맨날 뱃살 빼기 운동을 하는 저처럼 하지만 아직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 하루하루에 가 모여서 대추 한 알이 붉어지는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가을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들에게도 값진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소개해드린 대추 한 알 그림책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소중한 시가 이번 가을에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거웠던 여름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가올 겨울의 시간을 따뜻함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시 한 편을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시를 머금은 가을이 여러분의 마음이 익어가는 계절이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슈디였습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안녕. 안녕.